자, 증인이 이제 피고인 정의용 의원, 조지현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2층 정영관 쪽으로 가는 중에 보면 때마침 국회 상공에는 계엄군이 탑승한 군용 헬기가 도착을 했고 이제 국회 경내 착륙을 위해서 저공 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관 정영관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상공에 헬기를 발견하고는 휴대폰 카메라로 헬기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증인 피고인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 헬기를 봤을 때 생각이 명확하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판단을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예. 네, 증인께서 이 헬기를 봤을 때 갑자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국회를 출입하는데 경찰이 저희를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저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는 저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51-1번은 생략하고 52번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53항 질문하겠습니다. 자, 증인 그러면 그 군에서 저 헬기에서 군인들이 곧 내려서 국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군인들이 국회로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기에 갑자기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뭐 왜 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국회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군대가 와서 질서 유지를 하거나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체포조 활동에 대한 뭐 밥글 형태가 돌았지만 이제는 군대가 정치인을 뭔가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고 국회의원들의 무언가 그 의결 활동, 본회의에서의 회의 이런 것을 방해할 목적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셨나요? 뭐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개별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원내대표실 진입 상황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CCTV 재생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후에 곧바로 피고인과 조지현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56항 제시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3분경에 이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었는데 예, 증인께서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시지 않고 원내대표실로 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그 예결위장으로 의총이 열린다라는 문자도 이제 공지되고 우리가 보통 의총도 예결위장에서 하지만 저 군대를 보고 나서부터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곳이 원내대표실인지 예결위장인지 이런 판단보다도 그냥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동하는 무리에 따라서 이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증인에 이어서 신동욱 정의용 의원도 원내대표실로 들어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 이미자 의원, 김대식 의원도 원내대표실 들어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때 조서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실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제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는 집무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원내대표실 당직자 사무 공간이 있는데 증인은 원내대표실로 들어가서 어디에 계셨던 거죠?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주변에 의원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당직자들이 있었나요? 의원들끼리 있었던 걸로 같고 당직자들이 가끔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무실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증인이 있었던 공간에서 무엇을 하셨죠? 다들 패닉 상황이었던 것 같고
특별한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본회의 개의 시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간대라 각자 의원들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스스로 이제 휴대폰 기사를 검색하거나 뭐 원내대표 집무실에 틀어져 있는 뉴스를 보거나 하는 등 개별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했었던 건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있었던 시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그 본회의 관련 상황은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하고 계셨죠? 본회의 관련한 사항은 당시에 뭐 국회의장이나 의사국에서 어떤 일정 공유가 안 됐던 시간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본회의 개의 시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60이랑 62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증인 12월 3일 23시 59분경에 원내대표실에서 나왔던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네. 자, 증인 당시 원내대표실 밖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는 해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뭐 의원들마다 각자 판단이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는 이제 의원총회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군대가 국회를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라도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회의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한 표결이 곧 진행될 걸 예상하고 원내대표실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개의 시각이 공지되진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본회의장으로 증인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의원 그 텔방이나 이런 것에 계속 오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제 보좌진들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받고 있어서 저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별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본회의장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하진 않았나요? 그것까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신동욱 의원하고 함께 이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67항 관련 질문인데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로 밖으로 나올 때 신동욱 의원이 같이 나온 건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동을 할 때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과 마찬가지로 신동욱 의원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할 생각으로 나왔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추측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 자, 증인 그러면 원내대표실 안에서 나올 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저 표결하러 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나오셨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본회의장으로 가겠다 아니면 본회의장으로 가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본회의장 것 같습니다. 가겠다. 자, 본회의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원내대표실에 나와서 실제로 본회의장으로 가신 걸로 확인됩니다. 자, 증인 다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모일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원내대표실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약 10분 정도만 머물다가 바로 원내대표실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은 오로지 빨리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대를 계엄군을 받기 때문에 네. 본회의장에 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증인 혹시 피고인과 함께 계속 원내대표실에 머물다 보면 이거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도 있나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누가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표결을 막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면 국회가 이동 통로가 봉쇄될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동했습니다. 네, 앞서 의원총회가 무의미하다라는 증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죠? 같은 이유입니다.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는 것이 맞지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가 의견을 도출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증거 제시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71번입니다. 증인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해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원내대표실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로 취급당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탄핵을 2번 겪었고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였지 않습니까? 어떤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당이 혼란과 저희 당의 아픔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생각을 어떤 의총을 거치지 않고 개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마 의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증인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배신자 취급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의원이 표결하는 것 자체를 과거에 계엄 상황 이전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몰고 했었던 행위들이 당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계엄이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배신자라는 취급을 받더라도 개별적으로 가서 표결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하여서 재생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00분경에 신동욱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제 증언 초반부에 22시 59분경 12월 3일 텔레그램에 증인께서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의원총회 소집 공지가 됐고 그렇지만 증인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로 가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서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까지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73-2항은 답변 나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계엄 선포 초기에는 증인께서도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포고령이 발령이 됐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입장에서도 이건 의원총회 개최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진행하더라도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가셨던 건가요? 저는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하더라도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의총 결론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네,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헌법기관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당론으로 표결을 반대하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회의장 진입하신 후의 상황 좀 질문하겠습니다. 74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7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75-1항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증인의 보좌진 앞서 증인에게 증인의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럼 증인의 보좌진은 그 본회의장 앞에서 계속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건가요? 보좌진들이 좀 나눠 있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보좌진도 있었고 계엄군 막았던 보좌진도 있었습니다. 네, 그 계엄군을 막는 보좌진이나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보좌진이나 다 증인에게 본회의장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본회의장 주변. 예, 예. 그럼 본회의장 주변에 있었던 보좌진 등이 증인에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던 것도 맞나요? 그렇게 보좌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보좌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의원들은 이 국회 바깥에 있는 의원들도 당시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군대가 오고 있다, 계엄군이 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모르는 의원들도 있었고 보좌진들은 일찍 와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사항들 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진 입장에서는 저와 같이 빨리 헌법기관이라면 해제 표결을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인 이후에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10명이 되지 않고 증인을 포함해서 다 합쳐서 이제 18명 정도가 됐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은 당시 뭐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계엄군이 도착하고 경찰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못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찰 봉쇄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물론 저희 하셨다는 때는 말씀. 이제 봉쇄를 해제해줬지만 잠깐 예. 다시 그 이후에 봉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이 안 온 것이 아니라 못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증거 1057번 제시하겠습니다. 원내행정국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12월 4일 00시 03분경, 00시 05분경, 00시 07분경, 00시 08분경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제공지 알림, 국회 통제로 인하여 비상의총을 중앙 당사에서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총 장소 중앙 당사 3층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제 연속적으로 발송했는데 이와 같은 당사 집결 공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의원들이 못 온 예, 이유가 못 오는 말씀이시죠? 이유를. 예. 글쎄요, 저는 뭐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경찰이 봉쇄하다 보니까 못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증인 12월 4일 00시 00분경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본회의장 안에서 주로 뭘 하고 계셨죠? 의원들하고 상황을 계속 공유했었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계엄군이 시시각각 국회를 장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을 때여서 빠르게 국회의장한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물 화상기로 좀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증거 1486번 김용태 의원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하기를 옆자리에 있던 우재준 의원에게 제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박격포 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우재준 의원이 제 옆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는 저서에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도록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원성을 높이면서 몇 차례 통화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증인 당시 서범수 의원이 통화하면서 언성 높이는 모습 보셨나요?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대다수 의원들이 흥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그 특검 진술 내용을 보면 서범수 의원은 강하게 흥분해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조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잘 시간이 더 기억 안 나시는 흘렀기 거죠?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동훈 당대표는 저서에 나는 의원들에게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원내대표, 원내수석 등에게도 직접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부탁해달라고 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증인 또한 다른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개별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나요? 저도 개별적으로 연락도 했었고 당시에 바깥에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었던 하여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통화 정확하게 상대방 혹시 기억이 나지 기억나나요? 제가 먼저 이제 본회의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 김재섭 의원하고 통화도 했었나 싶은데 하여튼 의원들하고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증인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후에 12월 4일 00시 04분경에 당시 이제 원내대표실에 있던 정의용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15초간 통화를 했거든요. 당시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계엄군이 국회를 뭐 장악할 수 있다.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본회의장 상황에서 이제 계엄군이 오니까 의원들 빨리 본회의장으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들어오라 이런 입장들을 의원들끼리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정의용 그 당시 사무총장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통화를 이제 정의용 의원과 이제 00시 04분경뿐만 아니라 00시 09분경에도 해서 47초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00시 16분경에는 정의용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00시 20분경에도 정의용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22초간 통화를 하셨고 00시 22분경에도 정의용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14초간 통화를 하셨는데
다 같은 취지의 대화였나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니까 제가 언제 정확히 정족수가 계엄 해제에 대한 정족수가 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족수가 그 당시에 찼었던 거라면 일단 정족수는 다 찼다 뭐 이런 걸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계엄 해제에 표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00시 53분경에는 정의용 의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 특검 조사 당시에는 아마 길이 막혀서 지금 못 간다라는 예, 예. 문자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맞나요? 문자인지 전화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용 의원이 예, 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 예. 네. 그 어떤 이유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정의용 의원이 계엄군이 예. 이 당시에 통로를 봉쇄했기 때문에 네, 통로를 봉쇄했기 예, 때문에 못 물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다. 정확하게 뭐 하여튼 그 시간대가 제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질문들이어서 87항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88항 묻겠습니다. 영상 재생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증인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밖에 있는 의원들, 밖의 의원들이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시는데 제가 표결을 하면 이분들이 자칫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로 이제 프레임이 나뉘어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불이익 받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표결하러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는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봉쇄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표결하러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는 의원들 중에는 그 경찰 봉쇄로 이렇게 국회 경내가 아닌 국회 울타리 밖에 있었던 의원들도 있겠지만 예, 예. 원내대표실에 있던 피고인이나 정의용 의원, 조지현 의원 등도 포함하는 것이었나요? 계엄군이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의원들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거 663번 본회의장 내에 의사중계 카메라 영상 제시하면서 묻겠습니다. 네, 지금 증인이 이쪽 오른쪽에 좀 일렬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증인 보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증인 당시 이 의원들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재준 의원 옆에 있고 뒤에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 김상호 의원 등도 보이는데 조금 전에 그 진술조서 보여줬던 것처럼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정말 계엄군이 왔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으로 본회의장에 네. 뭐 폭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이야기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원내대표실 부국장 이서연 씨 알고 계시죠? 예. 네. 자, 12월 4일 00시 13분경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당직자 이서연 부국장은 원내대표실 당직자 및 원내 행정국 당직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당대표 원외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사무총장 당시만 해도 이제 서범수 의원이었으니까 서범수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정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기준으로 그 본회의장에 있다는 그 10여 명에는 증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증인 포함해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영상 재생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자, 12월 4일 00시 24분부터 26분경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운영팀 소속 곽혜성 부장이 당직자인데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당직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김상욱,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주진우, 김성원, 박정훈, 본회의장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서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을 공유하거든요. 이러한 사정 알고 계셨나요? 당시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면 원내행정국의 역할이 정적수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의원을 계속 체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원내행정국 운영팀 소속 당직자 윤경식 과장도 같은 시간에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곽혜성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단 보이는 대로 김상욱,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주진우, 김성원, 박정훈, 박수민, 정연욱, 정성국, 신동욱, 한지아, 서범수, 곽규택, 김용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네. 9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6-1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원외 사무총장 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 본회의장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면 그 증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원내 행정국이든 원내 대표실이든 피고인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당직자들은 그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예. 원내행정국 직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 집결 장소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저서에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들 중에선 오히려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 공지를 보고 본회의장을 떠나 당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나는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우리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과 보수 정치는 절멸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나를 믿어달라고 여기 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본회의장 내에서 그 피고인의 당사 집결 공지를 보고 당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 그러니까 본회의장 내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예. 지금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가 왔는데 예. 당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본회의장에 있다가요.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글쎄요, 의원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걸 보고 당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 당대표는 또 저서에 원내대표 빨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던 거죠. 뭐 종국에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의총이 꼭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참석하지만 의총을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가는 의원들도 통상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자, 영상 재생하지 않고 99번 묻겠습니다. 증인 한국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의 그 엇갈린 지시, 피고인의 소집 장소 변경이 혼란스럽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증인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계엄 이전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또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권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게 계엄 해제 당일에도 표출됐던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전 대표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이 그런 것들 이제 권력과의 관계 갈등이 투영됐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있고 보다 더 우리가 좀 더 리더십이 있었더라면 더 빠르게 많은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갈등이 표출되었다. 권력관계의 갈등이 투영되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당시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총칭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수선했던 상황도 맞았고 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의 의견과 원내대표 의견 그러니까 그 모이라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어수선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어수선한 상황이 국회의원 각자한테 이 계엄 해제 표결에 못 들어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한 상황이라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고 바보도 아닌데 이 위급한 상황에 엄중한 상황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에 못 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만 그 메시지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증인께서 이제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실제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등으로 인해서 통일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았다.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상황은 맞습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이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반면에 피고인은 당정일체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수시로 있었던 것이죠. 갈등은 뭐 국회 상황에서 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재했었던 일들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01시 30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00시 38분경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01시경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피고인 사이에 이런 통화 내용 고지를 받으셨나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당시엔 받지 못하셨던 거죠? 자, 백이항 영상 재생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자, 증인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4일 00시 04분경에 계엄군이 이제 2층 정현관 앞까지 들이닥쳐서 내부로 진입할 것을 시도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계엄군이 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계엄군이 이제 결국 본관 내부로 들어와서 본회의장 앞까지 왔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뭐 흥분해서 계엄군이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엄군이 실제로 본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상황에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어떤 평가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신 게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미쳤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계엄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군대가 국회 본관 내에서 테러를 진압한다거나 간첩을 검거한다거나 이제 국회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계엄군이 그때부터 이제 포고령 말대로 정말 정치인을 체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엄군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증인께서는 아 이거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위헌 위법 네. 뭐 이런 법률적인 용어야 종국에 제가 판단하겠지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다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하셨던 거죠? 그랬습니다. 예. 자, 증인을 포함해서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인은 한동안 본회의장에 남아 계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서 뭐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그 당시부터 신뢰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남아 있어야겠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자, 증인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토로하는 의원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어떤 의원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네. 기억은 나지 않고 그때 지역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서울에 못 왔던 의원들도 계시고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했던 의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조서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 최영도 의원이 기억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사에 있다가 이제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예. 혹시 이제 본회의장에 올 수 있었음에도 못 오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뭐, 토로하진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왔을 때 시각을 경찰이 봉쇄한 시각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못 갔다라는 것은 해제 표결에 그 물리적인 여건이 봉쇄되다 보니까 못 가서 아쉽다. 경찰 방어막을 뚫고라도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시면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